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찍은 사진 속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때 나는 왜 저랬지? 아니면 오래된 카카오톡 대화를 우연히 열었다가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살짝 소름 돋은 경험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생각하는 방식도, 반응하는 방식도, 심지어 좋아하는 것도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 좀 성장했나 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학 연구들은 훨씬 더 충격적인 걸 말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성격, 그러니까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꼼꼼하냐 대충이냐,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꽤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단위로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성격의 가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이라는 걸 타고나는 것, 혹은 한번 굳어지면 평생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 10년 사이 심리학 연구들이 그 상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성격이 변한다는 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두 번째, 어떤 메커니즘으로 성격이 바뀌는지. 세 번째, 우리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알면 실제 삶에서 뭘 다르게 할 수 있는지. 보다 보면 이게 나 얘기인데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첫 번째, 성격은 원래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갑자기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성격에 대해 배울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모델이 있죠. MBTI, 아니면 심리학에서 더 많이 쓰는 빅5 성격 모델이요.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적 경향, 개방성. 이 5가지 축으로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는 건데요. 오랫동안 심리학계에서는 이 특성들이 20대 중반쯤이면 대체로 굳어진다고 봤어요. 실제로 윌리엄 제임스라는 19세기 심리학자는 30세가 되면 성격은 석고처럼 굳어진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100년 넘게 심리학의 기반 전제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 장기 추적 연구들이 나오면서 잠깐 성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변하는데 하는 결과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연구가 2003년에 발표된 로버츠와 델베키오의 메타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152개의 종단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했는데 결론이 흥미로웠어요. 성격의 일관성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긴 하지만 어떤 연령대에서도 완전히 고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70대 노인들에서도 성격 변화가 관찰됐어요. 두 번째, 성격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성격 변화를 크게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랭크 오더 안정성이라고 해서 비교적 순위가 유지되는 것, 예를 들어 집단 안에서 상대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10년 후에도 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외향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평균 수준 변화라고 해서 전체적인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평균적으로 성실성이 높아지고 신경증적 경향은 낮아지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당신이 20대 초반에 감정 기복이 심했다면 30대에는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최근 연구로 가면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2020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연구인데요. 독일과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3개국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이 연구가 발견한 건 성격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삶의 사건, 예를 들어 취직, 이별, 이사, 심지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같은 것들이 성격을 수개월 안에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뇌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그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게 신경가소성이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팀장이 됐다고 해봐요.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경험 자체가 뇌를 조각해요. 6개월 후에 그 사람의 성실성 점수와 외향성 점수는 실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집에서 혼자 일하고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면 외향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걸 잘 모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가 2013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제목이 역사의 종말 착각이라는 건데요. 연구진은 18세부터 68세까지 약 19,000명에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지난 10년간 당신은 얼마나 변했나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당신은 얼마나 바뀔 것 같나요? 결과가 굉장히 일관됐어요. 모든 연령대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 변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별로 안 바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20대도, 40대도, 60대도 똑같이요. 길버트는 이걸 역사의 종말 착각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 발전의 완성처럼 느껴지는 거죠. 과거엔 미숙했지만 이제 나는 완성됐어라는 감각. 그런데 이건 착각이에요.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 당신을 돌아보면 똑같이 느낄 거거든요. 저때 나는 왜 저랬지? 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얹히는 게 있어요. 자기 개념의 안정화 욕구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꼼꼼하지 않아. 나는 감정적이야. 이런 자기 서사가 한번 만들어지면 뇌는 그 서사에 반하는 증거는 흘려보내고 맞는 증거만 모으려 합니다. 이게 확증 편향의 자기 적용 버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바뀌고 있는데도 나는 원래 이래라는 생각이 변화를 가려버리는 거죠.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면 실제 삶에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2015년 네이선 허드슨과 크리스토퍼 프레이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당신이 바꾸고 싶은 성격 특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연결한 그룹과 그냥 목표만 세운 그룹을 비교했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 그룹에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성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5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요. 그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어요. 이 연구가 시사하는 건 뭐냐면 성격 변화는 그냥 삶에 떠밀려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고치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자극하면 3초 기다린 후에 말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다시 배선됩니다. 이게 오랜 시간 쌓이면 결국 성격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드라마틱한 변신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못 바꿔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약한지는 이미 이야기했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성격은 다 바꿀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여기서 불편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 의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 그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얕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성격을 추적했는데요. 사회적 고립과 불안이 극심했던 이 시기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성실성과 친화성이 떨어지고 신경증적 경향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상황이 나아진 후에도 그 변화가 완전히 원상복구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성격을 바꾸려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환경과 경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격을 바꾸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가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이미지, 이게 오히려 변화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데요. 캐럴 드웨게 연구에서 자신의 특성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비해 실제로 변화 폭이 작게 나타났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격이 바뀐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성격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성격은 굳어지지 않아요. 성인이 된 후에도 심지어 중년과 노년에도
삶의 경험과 환경,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이 성격을 조금씩 조각해 나갑니다. 우리가 변화를 못 느끼는 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완성처럼 느끼는 착각과 자기 서사를 지키려는 뇌의 습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착각을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성격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음 달에 나는 또 조금 다를 거예요. 그게 무섭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꽤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죠. 만약 이 주제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는 왜 사람들이 자신보다 타인의 성격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억지로 눌러달라는 게 아니라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주제를 팔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